네, 이번에는 다양한 군사 무기의 세계를 알아보는 사이언스 밀리터리 시간입니다. 네,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무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예, 오늘은 좀 무겁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뢰입니다. 예. 네. 아시다시피 어제가 천안함 4주기였고요. 일단 46명 장병의 애도를 표하고 그다음에 이 군함을 격침시키는 어뢰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어뢰가 언제 처음 등장했는지 이거부터 좀 알아볼까요? 예, 어뢰란 수중에서 스스로 추진해서 이동할 수 있는 폭발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과 같은 어뢰가 처음 나온 건 1860년대에 등장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고 있었는데 네. 여기가 아드리아해를 점령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해군력이 주변 나라에 비해서 약하니까 우리가 신무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장교인 그 지오바니 류피스라는 사람이 신형 무기를 고안을 합니다. 무슨 배 같은 거에다 폭약을 채워서 움직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 네. 이것을 영국인 기술자인 로버트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증기기관 하는 기술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증기 추진을 하는 그 어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1869년도에 이제 완성품이 제작이 돼서 네. 오스트리아 해군에 들어갔고요. 예. 그리고 1892년에는 미 해군도 도입을 하면서 전 세계 해군이 모두 다 이 화이트헤드 어뢰를 그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1860년대 처음 등장했다고 하셨는데 이 어뢰가 지금까지 또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도 궁금해요. 예, 사실 이 어뢰가 화이트헤드 어뢰라는 게 처음 나오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다가 다양한 기구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추진 장비도 바꾸고 스스로 이렇게 그 멀리 갈 수 있게도 하고 네. 심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하는 개량을 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 무렵이 되면은 최대 속도가 35노트에 이를 정도로 그 어뢰가 발전을 합니다. 네. 당시에 전함 평균 속도가 한 20노트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속도로 치면 한 40km 정도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30노트가 넘는 어뢰가 공격이 하니까 배들이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큰 함포를 가질 수 없는 조그만 배들은 이렇게 어뢰를 장착을 해서 공격을 하게 되었고요. 예. 특히 이 어뢰가 효율적이다 보니까 잠수함이 주 무기로 어뢰를 이미 1차 대전 때부터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1,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U보트는 연합군에 막대한 피해를 줬고요. 예. 근데 심지어는 그 전투기도 이 비행기에다 폭탄 대신에 어뢰를 달고 이 함선을 공격하는 그런 이제 뇌격기라는 것이 등장을 해서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함선을 격침시켰습니다. 예. 사실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을 그린 영화를 보면 또 어뢰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이후에 많이 발전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류들의 어뢰가 있습니까? 예, 지금 어뢰는 이 앞에 이제 요즘은 소나나 이런 장비를 탐지 장비를 장착을 하고 예. 스스로 목표를 알아서 쫓아가는 그 유도 무기로 발전을 했습니다. 소위 스마트 무기로 발전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대한 미사일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어뢰의 사용도는 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예. 어뢰를 나눌 때는 중어뢰, 경어뢰라고 나누는데 중어뢰는 말씀 그대로 무거운 어뢰라는 뜻이고 예. 보통 한 53cm 정도가 넘는 큰 그 직경을 가진 어뢰로서 그 이제 잠수함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예. 잠수함이 네. 수상함을 격파할 때 중어뢰를 사용하고 경어뢰는 그것보다 좀 작은 한 직경 30cm 정도 되는 어뢰인데 네. 이건 항공기나 수상함에서 적 잠수함을 공격을 할 때 사용합니다. 네. 예. 계속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파괴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 어뢰의 위력 어떤가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함포나 대함 미사일을 쏘면은 그 위에 있는 상부 구조, 그러니까 갑판이나 이 함교를 공격을 하는 거지만 네. 어뢰는 이 배 밑을 공격을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배를 보통 이렇게 직격을 하는 것보다 멀리서 떨구는 것이 폭파시키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선저 폭발 중에 버블 제트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 그 중간에 있는 물이 이 폭발물의 힘이 이 중간에 물이 전해지면서 이 물이 기압으로 바뀝니다. 예. 그래서 공기압으로 절단을 해버리는 거죠, 배를. 중간을 절단을 해서 배를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렸다가 네, 이 네. 기압에 힘이 빠지면서 이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배 용골, 그러니까 배 우리 사람으로 치면 척추회라는 건데 네. 이게 부러지면서 배가 두 동락이 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중얼에 단 한 발로 10,000톤이 넘는 엄청난 큰 배도 격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설명해 주신 그런 모습들이 화면을 예. 통해 네. 나왔는데요. 예. 지금은 그러면 어떤 어뢰가 쓰이고 또 앞으로는 어떤 것들을 또 예상해 볼 수 있는지 그것도 예. 궁금하네요. 이 배 위에 다니는 군함에게 있어서 어뢰를 막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 어뢰를 이렇게 딴 데로 유도하는 기만 장치들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소나를 예를 들어서 속여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게 하는 장비들이 발달을 했지만은 예. 또 어뢰도 스스로 발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배가 지나가면 이렇게 항적, 그러니까 기포가 남지 않습니까? 물 네네. 위에. 그 기포를 미세하게 탐지를 해가지고 음파를 찾아서
찾아서 배의 위치를 정확히 공격을 하는 그런 이제 추적을 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추적을 하는 그런 어뢰들이 이제 새로 생겨났고요. 예. 그다음에 더 무서운 것은 수중 로켓이라고 불리는 초공동 어뢰라는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이게 수중 로켓이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빨리 날아가는데요. 보통 어뢰가 한 60에서 70km 정도 속도로 가지만은 이런 그 초공동 어뢰는 300km에서 800km까지도 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표면에 기포를 일으켜 가지고 해서 이 수중 저항을 줄이고 이제 추진을 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소련은 이미 1970년대 말에 시속 380km 속도를 가진 쉬크발이라는 어뢰를 개발을 했고요. 예. 지금 독일은 최대 시속이 800km에 이르는 바라쿠다라는 초공동 어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파괴력도 늘어나나요? 파괴력도 물론이지만 예. 무엇보다도 배가 피할 시간이 전혀 아, 없어집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렇군요. 사실 물속이라서 위력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물속에서도 위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야국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 어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